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초음파를 할 때 흔하지는 않으나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질환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처럼 갑상선에서 에어가 보이는 질환들입니다. 갑상선 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 에코제닉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타이레이즈에 준해서 칼시피케이션을 먼저 생각하고 타이레이즈에 따른 크기나 모양 같은 분석을 합니다. 앞서 제가 몇 개의 업로드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초음파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칼시피케이션, 에어, 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에어가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음파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칼시피케이션과 에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화의 경우는 후방 음영이 뚜렷하게 어둡게 보이는 클린 섀도우가 특징입니다. 초음파의 아티팩트 중에서 파스티리얼 어쿠스틱 섀도잉으로 부릅니다. 초음파가 체내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석회화나 뼈 같은 강한 반사 계면을 만나면 대부분 초음파가 이렇게 반사가 되고 뒤쪽 물질로 초음파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여 다크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에어의 경우는 후방 음영이 선명치 않아 더티 섀도우라고 부릅니다. 초음파의 아티팩트 중에 링다운 아티팩트에 해당합니다. 이 아티팩트는 초음파의 공명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음파가 공명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향해서 탐촉자를 향해 음파를 보내고 이로 인해서 화면에 작은 촘촘한 에코가 보입니다. 클린 섀도우로 보이는 파스틸 어쿠스틱 섀도잉과는 달리 링다운 아티팩트는 감쇄가 미약하기 때문에 긴, 밝은 선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에어를 포함한 갑상선 결절로 보일 수 있는 각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년 여성이 넥페인이 있어 타 병원 방문하여 초음파를 하셨습니다. 외부 초음파 사진인데요. 약 2cm 정도 되는 하이포에코익한 메스가 있고 경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내부에 이렇게 에코가 많이 떨어지는 플루이드가 보입니다. 외부 사진 몇 개를 더 보시면요. 오른쪽 정상으로 생각되는 갑상선에 비해 이스무스부터 왼쪽 갑상선이 다소 커져 있고 주변에 에코가 좀 높은 인플러메이션이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이 사진 아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이포이쿠익한 부분이 보이고 있고 이 에코제닉한 포션 뒤로 자세히 보시면은 밝은 섀도우인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여서 에어와 플루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병변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스 하방으로 생각되는 사진에서 갑상선 바깥쪽에 이렇게 에코가 올라가 있고 갑상선 내부에도 설펜타일한 하이포이쿠익한 부분이 보여서 이 모든 소견들이 염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환자는 이렇게 이제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고 그 병원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크기 때문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유받았습니다. 환자는 당시에는 증상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갑상선 혹이라고 하셔서 며칠 그냥 지내시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 아닌 본원 외래를 통해 방문하셨고 다행히 당일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를 할 때 메스가 보이지 않는 오른쪽 갑상선 그리고 이스무스, 일부 왼쪽 이스무스와 갑상선까지 여러 개의 멀티플 에코제닉 스팟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이시면 뒤에 섀도우가 다크한 클린 섀도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하이포익한 메스 내에 있는 이 에코제닉한 포션들에서도 링다운 아티팩트, 더티 섀도우, 밝은 이런 섀도우가 보여서 이 모든 것이 에어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앱세스의 가능성이 높고 응급 상황이라 판단해서 환자를 당일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균 동정을 위해서 렙트사이로이드 메스에서 FANA를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균들이 동정되었습니다. 초음파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CT 사진인데 왼쪽 갑상선 어퍼와 미드에 초음파에서 보셨던 메스가 있고 내부의 플루이드와 에어가 같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C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내부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풍부하고 배액 시스템이 원활하고 그리고 박테리아 그로스를 방해하는 높은 요오드 함량이 있어서 인펙션이 흔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면은 선천적인, 후천적인 원인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는 주로 언더라잉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가 있는지,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는 최근 환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는 최근 이지드를 받았고 이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라잉한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는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로 인한 펄포레이션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넥에서는 가장 빈번히 생기는 부위가 크리코페링주스 머슬인데요. 여기가 좀 좁아져서 들어갈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위치상 갑상선이 이 머슬 앞에 있기 때문에 사이로드 인펙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앱세스가 의심되면 주변 프리에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 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리 발견되더라도 모텔러티가 높은데 늦게 발견되면은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 환자는 그날 당일 바로 입원하셔서 며칠 금식과 항생제로 치료한 다음에 다른 수술적 치료 없이 잘 회복되셨습니다. 외래에서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후에 추적 검사로 시행한 CT 사진인데 입원 당시의 CT에 비해서 이 염증들이 거의 대부분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세 남자분이십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갑상선도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셔서 스크리닝 초음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에서 갑상선에 결절이 있으니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왼쪽 갑상선에 1.2cm 정도 에코제닉 메스가 의심됩니다. 외부 초음파 판독지에서 칼시포아이드 노듈로 FNA 의뢰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 에코제닉 리진의 후방 음영이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음파 사진만으로는 뒤로 다크 섀도우 같기도 한데 이쪽은 조금 덜 다크한 석회화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달 뒤에 오셔서 시행한 저희 병원 초음파에서는요. 앞의 사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코제닉한 병변 뒤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앞서 내용을 참고하시면요. 이런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고 이는 에어를 포함한 병변임을 시사합니다.
중단면으로 볼 때 병변은 여기 있고 이 병변은 사루드 카틸리지 바로 하방에 있었습니다. 왜 같은 혹인데 앞서 사진과 지금 저희 병원 사진의 섀도우가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음파는 굉장히 오퍼레이터 디펜던트한 모델러티입니다. 같은 결절을 보더라도 초음파의 세팅이나 탐촉자의 각도, 그리고 컴프레션 정도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기계적인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자의 경험이나 지식, 생각이 반영되는 검사입니다. 사진은 리얼타임으로 검사자가 본 수많은 영상 정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상의 흔적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아티팩트조차도 진단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검사 당시에 어떤 아티팩트가 있는지 알기 위해 여러 각도로 정성들여 초음파를 해야겠습니다. 이 병변은 사루드 카트리지 하방에 위치하고 있고 에어를 포함한 병변이라 먼저는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lum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초음파에서 정말 꼼꼼히 봤는데 식도와 연결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횡단면 사진에서 이 병변의 위치가 보통 에스파지알 다이버티큘lum은 에스파구스에서 연결성이 있어서 조금 더 뒤쪽인데 그보다는 조금 앞에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 병변이 무엇이든 FNA를 하거나 어떤 인베이시브한 프로세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혹시 저희 병원에 검사가 조금 밀리더라도 당장 급하지 않으니 어떤 바늘로 하는 검사는 딴 데 가서 하셔서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에소파지얼 다이버티큘lum의 경우 초음파에서 식도와의 연결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앞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환자와 다른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외부 병원에서 오른쪽 갑상선암이 진단되었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OP 익스텐트 결정을 위해서 왼쪽 병변에 대한 FNA가 의뢰되었습니다. 딱 보시면은 요 사진만으로도 아마 외부 병원에서도 알고 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 사진으로도 아하 이거는 에소파구스가 이렇게 연결되는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세포로 바늘 검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초음파에서 뭐 비슷하게 여기가 에소파구스인데 아웃파우칭하는 이소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의 가능성이 높은 사진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단면 사진으로 보면은 마치 어떤 뷰에서는 갑상선 내에 혹처럼 보입니다. 결절이 3차원적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면서 각도를 달리 하면은 사실 갑상선 병변처럼 보이는데 그건 리얼타임으로 초음파 하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초음파 할 당시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로드 카틸리지고요. 여기가 인피리얼 컨스트릭트 머슬입니다. 이제 초음파를 쭉 하면서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고 에소파구스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에소파구스에서 아웃파우칭하고 각도를 돌리면서 보면은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폭 튀어나오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종단면이고요. 어떻게 돌리면 갑상선 혹처럼도 보이고 잘 돌려보면 이렇게 월 연결성이 있는 그래서 에소파지얼 다이버티큘럼은 초음파로 진단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시 아까 환자의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에소파구스와 연결성을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에어를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뭘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60세 남자분이시고요.
CT를 찍어서 아까 보셨던 그 병변의 여기 에어가 잘 보입니다. 위치상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의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에소파고그램을 통해서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로 진단을 했고 에소파고그램에서 에소파지얼 다이버티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환갑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사셨다가 우연히 스크리닝 초음파에서 혹처럼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 사진을 검토해 보면은요, 아티팩트조차도 이 검사자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리뷰해 보면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는 세 번째, 네 번째 브랭키얼 클레프트 어노말리를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 소아 환자에서 갑상선에 반복되는 염증이 있으면은 언더라잉하게 이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환자의 경우는 거의 60년 이상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모르고 잘 사셨습니다. 오히려 스크리닝 초음파를 해서 발견되었는데 넥스트 스텝으로 NAB나 코어 바이옵시를 했다면은 없는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의 염증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염증이 있다면 이 질환이 언더라잉하게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 환자들을 분석한 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소아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50대 환자도 있었습니다. 주로는 레프트에서 발생합니다. 이 케이스는 전형적인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 예입니다. 5세 남아가 넥페인으로 내원했는데 초음파에서 왼쪽 갑상선에 하이포이콜칸 메스가 있고 주변부 인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CT에서 랩트 사이로이드 글랜드의 하이포덴스한 메스, 그 주변에 에코가 더 떨어지는 인플러베이션이 의심됩니다. 코로나를 비해서 피스투러스 트랙이 약간 의심되는데 데피니트하지 않았고 하나는 페링고그램을 해서 피스투러스 트랙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를 TCA 케모 코트리제이션 해서 구멍을 막아서 치료했습니다. 이후 추적 초음파를 보시면은 병변이 많이 호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젊은 여성입니다. 환자는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외부 병원에서 FNA를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넥스웰링 그리고 찌른 부위의 퍼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하이포이크한 병변이 있는데 여기가 쭉 연결돼서 주변 머슬과 서브큐테스 패티슈까지 이렇게 염증 소견들이 보입니다. 환자의 히스토리를 보면 환자는 처음 소어 스로트로 타 병원 방문하셔서 당시 초음파를 했는데 갑상선 결절이 이렇게 발견되셨습니다. FNA 전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은 믹스테이크 노들이고 그 내부에 이런 에코제닉한 부분들이 사실 이 사진만으로 콜로이드인지 에어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걸로 젊은 여성, 소아도 아닌데 반복되는 인펙션의 히스토리를 없는 환자에서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를 진단하는 것은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 리얼타임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CT에서도 역시 하이포덴스한 병변이 있고 주변으로 염증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병변 익시전했고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 오프닝에 PCR 어플라이해서 완치되어 퇴원하셨습니다.
피리폼 사이너스 피스툴라의 진단에 에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MRI보다 CT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스툴라 트랙을 에소파고그램에서 찾으면 좋겠지만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는 왼쪽에서 잘 생깁니다. 염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사실 그렇게 발견되어서 언더라잉한 이 질환을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스크리닝 초음파가 많이 시행된다면 앞서 60대 남자분처럼 우연히 발견될 가능성도 지금보다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이 피스툴라 트랙의 오프닝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 많고 심한 경우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에서 칼시파이드 파라사루드 메스로 판독되어 본원에 오셨습니다. 이제 앞서 여러 케이스들을 보셨고요. 초음파에서 갑상선 하방에 좀 뒤쪽으로 이런 메스가 보이는데 에코제닉한 이런 스팟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밝은 브라이트한 덜티 섀도우는 이 에코제닉한 것이 에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인데 에소파구스가 주로 왼쪽에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열심히 꼼꼼히 이제 연결성을 보는데 이 환자는 에소파구스와 연결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갑상선 하방에 특히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은 파라트라키얼 에어시스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라트라키얼 에어시스트의 다른 케이스입니다. 역시 갑상선 뒤쪽 하방에 이런 병변이 보이고 에코제닉한 에어들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75세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는 굉장히 부드럽게 만져지는 큰 덩어리가 발견돼서 FNA가 의뢰되셨습니다. 초음파를 대자마자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갑상선을 이 만져지는 이 메스가 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고에코 때문에 뒤에 이렇게 물결무늬 모양의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비슷한 아티팩트가 요 트라케아에서도 보입니다. 초음파를 딱 보고 공기를 포함할 병변 가능성이 높아서 FNA는 당연히 안 했고요. CT를 시행해서 아주 큰 파라트라키얼 에어시스트를 확인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는 탐촉자에서 나온 초음파 빔이 체표면 가까이 있는 강한 이런 반사체를 만나서 탐촉자와 이 사이에 에너지가 감소될 때까지 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초음파에서 일정 간격으로 이런 허상이 생깁니다. 밝은 평행선인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옅어집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트라키아고요, 뮤코자고요. 뒤에는 다 허상입니다. 공기를 포함하는 갑상선 결절이 초음파에서 보이면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흔히 만날 수 있는 병변은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럼과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 두 가지입니다.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은 이 크리코페링주스 머슬 주변에 잘 생깁니다. 아까 에소파지알 펄포레이션에 이 크리코페린주스 머슬 부위가 좁기 때문에 이쪽에서 문제가 잘 생기는 부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크리코페린주스 머슬이 갑상선 기준으로 볼 때는 갑상선의 어퍼 미드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에소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은 갑상선 메스인데 석회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제 의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주로는 에소파구스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잘 보입니다. 근데 에어를 포함한 병변인데 갑상선보다 하방 그리고 뒤쪽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파라트라키알 매스로 오인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면 칼시파이드 사우루드 매스인데 익스트라 사우더리신 감별하자. 항상 에스파지알 다이버티큘럼이 레프트,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가 라이트인 것은 아니지만 주로는 파라트라키알 에어시스트는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결절로 생각했는데 내부에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경우는 혹시 에어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어의 아티팩트가 보이면 그거는 검사자가 아티팩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에어인 경우는 아래 병변들을 룰아웃 해야 되겠습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소에 초음파에서 에어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넥 초음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에어가 보일 수 있는 부위에 대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